네, 이제 점심시간까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오전장 정리 잘 해야 오후장 대비할 수 있고요. 오후장에선 뭘 봐야 되는지 저희가 체크해드립니다. 알파경제의 김종효 이사 함께 할게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김종효의 오후장 체크포인트 문을 열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먼저 글로벌 증시 오늘장 분위기 어떤지 체크해 주실까요? 네, 아시아 증시의 전반적인 분위기는 또 미국 시장 나스닥 선물의 하락 분위기를 타고 조정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일본과 우리나라는 조금 다른데요. 우리나라 지금 코스피 시장은 나스닥 선물의 하락 정도를 반영하고 있는 반면 일본의 출발은 한 0.9% 정도로 비교적 비슷한 출발이었는데 지금 낙폭을 확대하고 있는 모습이죠. 왜냐하면 일본이 기존에 얘기했던 것은 155엔대 정도에서는 확실한 방어 의지를 보이겠다라고 했는데 아직 그런 조짐이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어요. 물론 과거의 사례를 보자면 한 152엔대에서 개입을 시작해서 140엔대까지 엄청나게 끌어내렸던 전례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그런 전례를 보일지는 알 수 없으나 또 이런 흐름 때문에 155엔대 오자마자 엔화를 사겠다라는 그런 흐름도 꽤 많이 나타나고는 있습니다만 과연 엔화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 것인가? 최근 달러가 그렇게 초강세를 보이는 것도 아닌데 엔화의 약세가 이어지면서 일본 종목군들이 오늘은 전체적으로 좀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하락을 보시면 반도체가 조금 멱살 잡고 끌어내리는 모습이었거든요. 근데 오늘은 전체적으로 다 1, 2% 정도 빠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도 빠지고 기술주도 빠지고 전반적인 시가총액 상위 종목이라고 하는 종목군들은 대거 조정받고 있는 분위기고요. 대만도 역시 기술주 중심의 하락세가 나타나고 있는 것은 메타를 비롯한 이런 기술주들의 시간의 하락 효과가 반영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중국과 홍콩은 동시에 약밥 출발을 했는데 홍콩이 최근 들어서는 상대적으로 계속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증시는 여전히 마이너스권 흐름이지만 홍콩 증시가 대형주 중심으로 특히 금융주 중심으로 돌아서기 시작하면서 지금 강보합권으로 치고 올라오고 있어서 아시아 증시 전반을 봤을 때 유일하게 홍콩만 플러스를 내고 있습니다. 그럼 큰 그림에서는 결국 아시아 증시가 대부분 하락하는데 일본 쪽의 낙폭이 지금 커지고 있다라는 체크를 해주셨는데요. 출발은 국내 증시랑 비슷했다라고 합니다. 사실 10시 구간 국내 증시도요. 코스닥이 상승 전환하고 코스닥의 낙폭을 좀 줄여내는 구간이 있어서 이러다가 좀 더 힘을 내주면 반등도 가능하지 않을까 했는데 현 구간에서는 국내 증시도 양지수 모두 마이너스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는 어떻게 보셨는지 이게 또 체크 포인트가 되겠죠. 오전장 한마디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어저께는 다우르는 비교적 행복한 하루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지금 어저께 메타부터 시작해서, 그러니까 오늘 아침이죠. 메타부터 시작해서 실적이 좋았는데도 급하게 무너지는 흐름. 반대로 실적이 나빴지만 전일은 또 테슬라가 급등하는 흐름. 오늘 우리 시장에서는 SK하이닉스가 기대했던 것보다 월등히 좋은, 그런데 누구나 다 알고 있었죠. 그러니까요. 삼성전자의 실적을 봤을 때 실적이 예상보다 좋을 거라는 것은 다 알고 있었지만 컨센서스를 훌쩍 상회하는 실적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오르지 않는 모습을 봤을 때 우리가 시장의 성격을 2분기에는 확실하게 조금 달리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1분기처럼 일방적으로 올라가는 흐름이라기보다는 박스 안에 갇히면서 많이 올랐던 종목군들은 오히려 재료가 노출되면서 속도 조절을 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고 그다음에 그동안 정말로 어려움을 겪었던 그런 종목군들이 실적의 바닥을 확인할 경우 단기 반등이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종목 장세의 성격이 강해질 가능성에 대해서 점점 더 좀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어저께는 굉장히 긍정적 흐름이었는데 일본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제 상승폭을 거의 다 감싸 안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흐름이 정말로 나타날 것인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겠고 국내 증시에 또 이게 파급 효과가 어떻게 갈지 특히 하이닉스의 하락폭이 전일 상승폭과 거의 비슷하게 움직이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런 모습들에 대해서 우리가 오전장에서는 조금 주의가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오전장을 움직인 섹터에는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굵직하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섹터 꼽아주셨을까요? 네, 일단 우리가 오늘 실적 발표한 반도체를 보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양화 실적에도 약세를 보여주고 있고 하이닉스가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약세를 보이기 시작하면서 다른 종목군들도 약세를 보이고 있지만 대표적으로 이 안에서 또 좀 눈에 띄게 움직이고 있는 종목은 SK 하이닉스의 투자에 연동될 수 있는 종목군들은 비교적 강하다는 거죠. 대표적으로 주성 엔지니어링 같은 종목군들 청주에 공장을 넓힌다라는 소식과 함께 상대적인 강세를 보이는 종목군들이 있어서 여전히 반도체에 대해서는 우리가 맥락을 놓을 때가 아니다.
그래서 뭐 급한 가격 조정이 나타난다면 그동안 참여하지 않으셨던 분들은 트레이딩 바이 측면에서라도 참여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대신 종목은 우리가 압축할 필요가 있는 거죠. 예전처럼 뭐 CXL도 사고 뭐 여러 종목군들을 사는 그런 벌리는 과정으로 가는 게 아니라 정말로 핵심 기술이 있거나 하이닉스나 삼성전자가 추가 투자를 했을 때 수혜를 받을 수 있는 핵심 종목으로 압축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에코프로는 5분의 1 액면 분할해서 재상장했습니다만 재상장 효과는 뭐 상대적으로 적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가격이 싸진 것은 맞지만 본질인 실적의 개선 가능성이 아직은 제한적이기 때문에 이쪽도 결국은 바닥권에서 확실한 반전 포인트가 나타날 때까지는 하이닉스 같은 게 상향 박스권이라면, 주가가 레벨이 높아진 상태에서의 박스권이라면 에코프로는 이제 바닥을 확인하기 위한 박스권의 가능성이 좀 더 높아 보이는 상황이고요. 지금 가장 조금 최근에 오른 것도 없는데 부진해 보이는 업종은 게임 업종이 아닌가. 특히 이제 뭐 넷마블이라든지 NC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악재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오히려 저점을 더 내려가는, 그래서 지금 지수가 일부 빠진 건 맞지만 그건 오른 종목군들에 한해서 조정받는 거라고 봐야 되는데, 이들은 오른 것도 없는데 NC소프트, 넷마블 이런 것들이 변동성을 확대하고 있고, 크래프톤도 최근 들어서는 뭐 실적은 견조하지만 움직임은 별로 좋지 않은 모습이어서 이렇게 상대적으로 저기 신저가를 내고 있는 게임 대형주들이 언제쯤 반전의 포인트를 잡을 것인지도 우리가 좀 중요하게 봐야 되는 섹터가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오전장 특징적인 섹터 반도체 봤고요. 그리고 이슈 있었죠. 에코프로, 게임주까지 정리해 주셨는데요. 자, 리포트를 토대로 종목 하나 좀 더 집중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리포트는요. LG 이노텍입니다. 사실 이 종목 2년 전 초만 하더라도 22년도였던 것 같아요. 주가가 41만 원 수준이었는데 2년 사이에 계속 미끄러지고만 있어서 보유자의 고심이 굉장히 깊은 종목이기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 종목도 어떻게 보면 2차 전지와도 좀 맥락이 같을 수 있는데 주가가 저희 반토막 아래로 레벨 다운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아마도 바닥을 확인하기 위한 반등이 아닌가 정도로 보여지는데, 일단 리포트의 내용은 전체적으로 실적이 예상보다 좋았다. 거기에 그다음 환율 효과를 찍고 있는 그런 모습인 거죠. 그다음에 향후 AI 기능이 확대되면서 뭐 전장 쪽으로도 좀 늘어날 거고, 이런 기대감을 보면서 예전에 말씀하셨던 40만 원 갔을 때 목표가가 50만 원대가 주류였는데 지금은 목표가가 30만 원대 정도에 그치고 있다라는 것은 그만큼 눈높이가 낮아졌다라는 것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 거고요. 애플의 회복이 생각보다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것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준비된 그림으로 두 가지만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봐야 될 포인트는 현재 이 종목의 밸류에이션이 전체적으로 2019년도부터 작년까지의 이 평균치 하이나 로우나 전체적인 이 평균치 안에서 움직이면서 다시 상단을 한 번 정도는 시도해 볼 수 있는 그런 구간으로 갈 것인가. 그 다음에 우리가 소위 이제 평균을 얘기할 때 중간값과 평균은 다르잖아요. 위아래 편차가 커서 평균은 좀 높게 잡힐 수 있지만 실제로 빈도수 기준으로 봤을 때 중간값이 조금 달라질 수 있는데, 그래서 저는 단순 평균보다는 중간값 정도를 선택하는 것이 좀 더 현실적인 대응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고, 이번에 환율 효과가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만약에 달러가 추가적인 강세를 보이지 못하고 원화가 뭐 엔화에 따라서 강세로 전환하는 모습을 보일 경우에는 그러면 실적이 예상보다 2분기에는 덜 나올 수 있다라는 그런 변수도 염두에 둬야 된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이 종목에 대해서는 너무 공격적인 투자 전략보다는 여전히 중립적, 다만 바닥을 확인했을 가능성 정도에 베팅하시는 것이 좀 더 현실적인 대응 방법인 것 같고요. 자, 두 번째로 살펴볼까요? 다음 이제 준비된 그림을 하나 더 보시면 이 종목의 전체적인 이벤트와 더불어서 주가의 변동폭이 크게 나타나는 모습이었는데 결국은 다 필요 없이 이익에 근거하고 있다. 저 주가가 높았을 때를 보시면 분기별로 발생하는 이익의 전체적인 크기가 다릅니다.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됐습니까? 이익의 편차가 굉장히 크게 나타나고 있는 모습이죠. 지금도 예상보다 잘 나온 것일 뿐 절대적인 레벨이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 절대 레벨을 올릴 수 있을 만한 모멘텀이 만들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게 전장으로 들어가던, 아니면 애플의 판매량이 다시 올라오던, 아니면 새로운 시장을 뭔가 뚫어내는 모습을 보여야 될 텐데 아직 그런 뉴스는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반등이 이어질 수 있지만 그 반등의 폭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특히 이익의 폭이 예전처럼 돌아가지 않을 경우에는 줄어들 수밖에 없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따라서 애플에 대한 혹은 애플 외의 다른 시장의 어떤 진출 이런 것들이 좀 더 가시화되는 뉴스가 반드시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리포트를 토대로 그런 김종효 이사님의 의견을 같이 추가를 해본다면 LG 이노텍 깜짝 실적이 나오기는 했지만 공격적이기보다는 보수적으로 아직은 접근하자는 의견이신 건가요? 저는 트레이딩 바이 정도로 의견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현재 구간에서 저가 매수를 해서 굉장히 공격적인 목표 수익률을 기대하기에는 아직은 넘어야 될 산이 조금 많다. 네. 이익의 이익의 절대 레벨이 아직은 꽤 낮은 수준이다. 이것이 또 하반기에 급격하게 회복될 거냐도 생각보다 저는 쉽지 않다라고 보고 있고요. 따라서 6월에 지금 기대하고 있는 애플의 그 개발자 회의 이런 것들에서 과연 뭔가 전체적인 판도를 바꿀 수 있을 만한 이슈가 나오는지도 꼭 참고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환율도 봐야 되고요. 네. 애플의 개발자 회의도 아직은 저희가 확인하고 짚어봐야 될, 그리고 넘어야 될 산이 아직은 있다라는 부분 LG 이노텍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오후장에 저희는 무엇을 봐야 될까요? 주목해야 될 섹터 정리해 주셨는데요. 두 가지로 좀 압축해 주셨네요. 네, 지금 4위 종목으로서 움직이고 있는 대표 업종이 바로 음식료 업종입니다. 네. 삼양식품이 신고가 났다가 잠깐 주춤거리곤 있습니다만 결국 최근에 이렇게 올랐던 종목군들은 최근에 전력기기도 마찬가지고요. 어제 실적을 발표한 조선주도 마찬가지고요. 실적을 발표하면서 오히려 주가가 잠깐 주춤거리고 있거든요. 그럼 음식료 실적 발표는 아직은 조금 여유가 남아 있다면 그럼 음식료 종목군들도 실적 발표하기 이전까지는 추세가 좀 살아있지 않겠느냐라는 차원에서 그다음에 시장이 이렇게 뭔가 주춤거릴 때 상대적으로 계속 신고가를 보였던 그런 종목군들의 상대적인 강세나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겠고 방산도 동일한 논리에서 봐야 되는 거죠. 지금 실적 발표가 본격적으로 나온 종목이 없는데 오늘도 수주 소식에 로템이라든지 네. 일부 종목군들의 강세가 여전히 이어지고 있고요. 하나에어로스페이스나 하나시스템 같은 종목군들이 돌아가면서 여전히 신고가를 유지하고 있단 말이죠. 당연히 QE 증가를 통한 주가의 상승이라고 보여지지만 이런 주가의 상승이 결국 실적 발표라고 하는 이벤트를 만나면서 반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두 업종 모두 실적 발표 전까지의 상대적인 강세를 오늘도 한번 예상해 보는 것이 어떨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두 기업 모두 실적이라는 공통점이 있고요. 오후장의 음식료 방산 여러분도 주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후장의 섹터는 이렇게 두 가지인데요. 내용 면에서 무엇을 짚고 넘어가야 되는지 체크 포인트 본격적으로 보겠습니다. 세 가지로 압축했는데요. 첫 번째 오후장 체크 포인트는요. 아무래도 일본의 환율을 짚어주셨어요. 저희가 앞선 코너에서 ETF 이야기를 하면서 엔저가 당분간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이야기를 들었고요. 오늘 일본의 통화정책회의가 또 열렸는데 당국이 인상카드를 다시 꺼내지 않을 가능성이 일단은 높아 보이더라고요. 네, 일본도 지금 정책적으로 갑자기 무언가를 확 뒤집을 만한 그런 코드를 낼 가능성이 적은 것이 여기서 만약에 갑자기 엔화를 확 강세로 끌고 가면 네. 그러면 수입 물가는 일부 줄어드는 흐름이 나타날 수 있겠지만 수출주 종목군들의 조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타날 개연성이 더 높잖아요. 그래서 외국인 자금의 변화 가능성도 있고 그다음에 엔화가 강세로 갈 경우에는 지금 엔화 강세를 더 촉발시킬 수 있는 와타나베 부인들의 해외 진출이 다시 역으로 돌아올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환율 변화가 제한적인 수준에서 나타난다면 괜찮은데 네. 만약에 급격한 변화, 예전에 그 사례처럼 150엔대에서 140엔대까지 막 떨어지는 그런 급격한 변화로 가게 되면 시장의 변화가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오늘 하루뿐만 아니라 앞으로 우리가 좀 주목해 봐야 될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BOJ의 코멘트보다는 BOJ의 액션을 통해서 정말로 환율이 변화하는지 그래서 가격을 보자. 그래서 BOJ 총재의 말보다는 오히려 가격에 좀 더 주목하는 흐름이 중요하다. 이것은 아마도 한 달 상간에 있어서 우리 시장을 움직일 수 있는 하나의 마켓 드라이버일 수 있다. 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본 환율 지금 오늘만 보자라는 의미는 아니었고요. 오늘 아무래도 통화정책회의가 있다 보니까 이후에 가격이 어떻게 되는지 이걸 저희가 잘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기억해야 될 체크포인트는 무엇일까요? 수급을 통해서 힌트를 좀 볼 텐데요. 외국인이 하루 만에 돌아섰는데 보니까 SK 하이닉스를 일단 가장 많이 팔고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어저께까지만 하더라도 뭔가 좀 분위기 바뀌는 게 아닌가. 금액 기준으로 봤을 때도 꽤 많은 금액을 최근 들어선 사는 모습이었고 그런데 어저께 그 흐름이 오늘 둔화될 수는 있어도 최소한 맥락을 이어갔으면 좀 좋았을 텐데 오늘 그렇지 않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외국인들은 확실히 2분기 들어서는 전체적으로 매수 강도가 낮아진 것이 거의 확실해 보이니까 그렇게 본다면 외국인 중심의 종목군들에 대한 눈높이도 조금은 낮출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 외국인이 추세를 잡지 않고 여전히
뭐 하루 이슈에 따라서 종목의 뭐 실적 네. 발표에 따라서 이렇게 등락을 거듭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측면에서 지수에 대한 기대는 조금 낮춰 잡아야 되지 않느냐. 그다음에 외국인들이 최근 선호하고 있는 종목군들에 대한 기대도 조금 낮춰야 되지 않느냐. 또 하나의 중요한 포인트는 외국인들이 그동안 계속 샀던 대표 종목 중에 하나가 현대차죠. 네. 오후에 실적 발표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 현대차 실적 발표와 더불어서 외국인들의 포지션이 또 어떤 모습으로 가게 될지도 반드시 확인이 좀 필요해 보이는 구간이고요. 공교롭게도 지금의 현대차 가격이 전고점에서 그렇게 크게 떨어지지 않은 네. 가격인데요. 기아는 전고점을 한번 넘었다가 조정받았지만 현대차는 아직도 지난 고점을 한 번도 넘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실적 발표와 함께 현대차가 정말로 신고점을 만드는지 아니면 여기서 무너져 내리면서 외국인들의 수급이 바뀌는지 여부도 오후장에서는 꼭 체크해 봐야 되는 포인트일 것 같습니다. 하루 만에 돌아선 외국인이 그동안 사랑했던 현대차 오늘 오후 2시에 실적 발표 앞두고 있는데요. 이 결과와 함께 어떤 포지셔닝을 취하게 될지 여러분 꼭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오후장에 이것만은 꼭 기억해야 된다라는 포인트입니다. 20일 저항, 120일 지지. 어떤 내용일까요? 근데 지금 코스피 지수가 공교롭게도 21선 부근에서 막혀 있고 121선 부근에서는 지지를 받고 있는 네. 모습이에요. 근데 미국 증시도 마찬가지입니다. 100주선인가요? 거기서부터 반등이 시작됐거든요. 그래서 지금 기술적인 추세를 쉽게 무너뜨리지도 않고 있지만 그렇다고 상단을 쉽게 돌파하지도 못하고 있는 그런 굉장히 제한적인 흐름이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가장 핵심 포인트는 예전처럼 뭐 개별 종목 중에서는 계속 강하게 가는 종목이 있을 수도 있지만 종목이 의외로 빠르게 순환이 나타나면서 계속 트레이딩 장세로 전개될 가능성, 종목 장세의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둬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제의 모습만 봤을 때는 다시 뭔가 추세의 반전이 오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있었지만 외국인들의 최근 추이를 4월 초반부터 지금까지 한번 쭉 복기해 보면 결국은 2분기에는 지수 기준에서 큰 기대를 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결국 종목의 선택이 중요한 것이고 그 종목 선택에 있어서 핵심 포인트는 실적과 단기 주가의 반등폭이 얼마나 컸는지 이 두 가지를 기준으로 결정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측면에서 전체적인 포트폴리오의 조정, 그다음에 종목 선택의 조정이 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종목 선택이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시점이 될 것이다 라는 코멘트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매일경제TV 끝까지 함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김종효의 오후장 체크포인트는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고맙습니다.